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분 나오셨습니다. 취업보객의 김현준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요. 여행 좀 하느라고. 아이슬란드 잘 갔다 오셨습니까? 네, 잘 한 다녀왔습니다. 1분 정도 저기 독후감처럼 여행 좀 풀어놔 주시죠. 어땠습니까? 네, 뭐 했는지. 우선은 아이슬란드 여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오로라 때문에 가시는데 그렇죠. 백예현상. 이 구름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흙구름이 따라다니는 바람에 오로라를 못 보고. 정말요? 네, 아, 오로라를 못 아쉽네요. 보고 오히려 엄청난 자연 광경만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오. 그래도 뭐 굉장히 엄청난 광활한 자연 환경을 보다 보니까 좀 마음도 탁 트이고 그래요. 네,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고 왔습니다. 그 저 꽃보다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다 갔다 왔습니까? 거의 한 80%는 다 찍은 것 같습니다. 혼자 갔죠?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아, 친구랑? 네네. 둘이? 아는 후배랑 어. 같이. 네. 뭐 사랑에 싹트진 않았습니까? 가서 그런 거 없었습니까? 남자 둘이서 사랑이 싹트기엔 좀 그렇죠. 아니, 어렵겠죠. 남자랑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서 네. 다른 뭐 아이슬란드 여인들과 아, 이거 뭐. 없었습니까? 주민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얼음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음과 정말 폭포들만 얼음만 보고 있더라고요. 오셨네요. 얼음이랑 물만. 네. 얼음 저기 강원도가도 있는데 예. 아이슬란드 가서 보고 온 걸로 네, 예, 얼음만 정리를 보고 온 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이남기 아나운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기 좀 났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자색 오늘 좋네요, 아주. 네, 따뜻하네요. 머스타드가 네, 떠오르는 따뜻합니다.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네. 지난 방송에서 본인이 컨설팅하신 학생들이 정말 취업률이 정말 좋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자기 자랑하고 나서 이제 기승전 예. 자기 자랑 이렇게 그리고 하고 이제 가셨는데 아이슬란드 간 건데 네, 예. 오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번 대기업 결과 어떻습니까? 줘봐 입이 막 움직이려고 그러잖아 지금 막. 근질근질하시죠? 뭘 얘기하고 빨리. 싶어서. 네. 예. 이번 주까지 해서 전부 다 결과가 나왔어요. 일반 대기업들은 전부 네. 다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음. 서류 합격률이 93%였고요. 그다음에 최종 합격한 친구들 전부 다 통계를 내보니까 77%. 보니까 괜찮네요. 보니까 이제 에이스들만 데리고 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깨뽕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될 놈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삼성에서 어. 한 명 떨어진 친구, 그 친구가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였는데 그래요? 그 친구가 결국 LG 디스플레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조만간 제가 저기 취업 보객이 압수수색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또 잘 나가는 77%의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방바닥을 뜯으시면서 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왔는데 좀 쓴소리 할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전 왜 떨어졌는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런 납득이! 사연입니다. 네. 납득이. 아이슬란드 갔다 온 납득이. 예. 그렇죠. 네. 납득이. 맞아요. 아니 저희 뭐 잡정부 센터에서 했던 왜 떨어졌나 이 특집에 좀 딱 맞는 사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학생 사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에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떨어졌나 좀 출연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개인적인 그 스케줄 아이슬란드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사연이랑 딱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네. 컨셉은 뭐 어떤 냉정한 컨셉입니까? 여행 갔다 와서 좀 여유롭습니까? 뭐 어떤 겁니까? 얼음 남자가 되어 오셨네. 저는 차가운 기운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 차갑게 오늘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입이 막 발을 떨리고 있어요. 막 지금 냉담을 퍼부으려고 네. 발을 떨리고 있는 김현준 코치의 잠시 후의 모습 보시고요. 자, 그런 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죠.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딸 언제 들어가나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남규 아나운서가 지금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취준생을 자녀로 둔 부모나 또 주변 가족들의 사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02397-7984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나가는 전화 또는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유명한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 저희가 내일처럼 이렇게 사연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요. 전화 꼭 한 통 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창피하지 마시고 다들 방바닥 뜯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각 바로 전화 돌리시고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남기 아나운서가 오늘 사연 읽어주시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닉네임이 읽어주세요. 예. 납득입니까? 네, 납득이는 어디 갔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죠? 그렇습니다. 남자래요. 예. 다행이네요. 여자 듣고 싶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하반기 공채 지원 초반에 빛을 보았으나
갈수록 어둠의 길을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력서는 10군데 지원해서 8개 합격했고 인적성도 그중에 6개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6군데를 전부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2차 면접 연락을 받은 곳이 2곳입니다. 그리고 2군데 전부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불합격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은 1차 때 받았던 질문과 다른 게 많이 없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건지 이제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나는 안 되나 이런 자괴감만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만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취업 준비를 했나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네. 예, 누구의 말처럼. 자, 이게 참 닉네임은 아까 뭐였죠? 납득이는 어디 납득이는 갔나? 어디 어디 갔나 갔나? 했는데 굉장히 좀 우울한 느낌. 예, 저희도 함께 동달아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특집 방송에도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분도 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싶은 궁금해할 생각이 것 드네요. 같습니다. 그렇죠? 왜 예. 떨어졌는지. 이런 고민이 오면 연구원님은 뭐라고 해주시나요? 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 날인데 이런 친구들이 오면 저까지 같이 깔아지는 우울해지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냅니까? 짜증을 낸다기보다는 이런 고민일수록 더 자세하게 듣죠. 들어보고 오히려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심혈을 기울여서 공감해 주는 게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잔소리한다. 이분 아주 안 되겠어요. 보니까 갈수록 컨셉이 이상해지고 있어. 그죠? 예. 아니 우울할 땐 좀 위로를 해주셔야죠. 예. 아이슬란드 갔다 오니까 정말 필요한 거 차가운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되어 예. 오셨네요. 네, 우선 상담할 때 기본은 그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음. 왜 실패를 했는지 동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동정을 하면서 실패했네,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답이 없죠. 이 친구가 찾는 건 답입니다.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줘서 이 친구가 다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동정하는 시간 1분 1초가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답이 없다, 노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분위기에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10몇 분이 여기까지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답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이 있는지 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차근차근 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 취업은 제가 하는 게 우선 아니죠. 학생들이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력서랑 자소서 첨삭은 해줄 수 있지만 이력서 부분에 자격증을 제가 대신 따드릴 수도 없고 해외 경험을 제가 대신 쌓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제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잔소리 좀 그만하고 싶으면 얘기 좀 해줘요. 네, 빨리. 그렇죠. 자, 이렇게 저 왜 떨어졌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하는 질문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난 모르지. 난 몰라. 이분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시네. 예. 면접은 이 친구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경쟁자가 있죠. 네. 네. 근데 네 경쟁자가 어땠는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네가 떨어졌는 걸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니? 그렇죠. 본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확실히 경쟁하는 자리에서 경쟁자가 어땠는지 모르면 이게 또 왜 떨어졌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하는 모습을 본인이 보면서 본인의 소리를 들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잘 본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느낌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느낌적인 아니에요.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뭔가 분석을 해줄 만한 그래도 뭐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태도나 뭐 이런 것들 종합해봤을 때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지금 사연을 보시면 서류는 합격률이 굉장히 엄청 좋죠. 많이 붙었어요. 네, 굉장히 네.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적성도 붙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기본적인 스펙은 이미 깔아져 있는 상태라서 스펙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1차 면접을 갔다 오고 나서 2차 면접 오라고 하는데 연락이 확실히 확 떨어졌죠. 6군데에서 2군데니까 거의 뭐 30%도 안 되는. 면접에서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잘 봤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말을 잘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일단 네. 첫 번째로 그 면접관들과 만나게 되는, 조우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뭐 답변, 태도, 자세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은 근데 이 친구 사연 잘 보면 저는 잘 본 것 같은데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합격한 회사가 많이 없다는 건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전문가가 없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항상 해주는 코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핸드폰에 녹화 기능이 다 있죠. 다 되죠. 다 되죠. 특히나 뭐 5분, 10분은 기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 리스트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스크립트로 많이 작성을 해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실 때 제발 녹화를 하세요. 녹화를 하시면 본인이 이 답변을 달달달 외워서 기계식으로 되풀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버벅대는지 아니면 했던 말을 또 하는 중어 반복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녹음이나 녹화를 하신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그리고 반응이 이게- 나오는데 그쵸. 이런 네. 반응이 나오면 더 열심히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저희 아나운서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본인은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직접 방송을 좀 망치고 나면 네, 안 하려고 그래 그거를. 맞아요. 보기 싫어하고 보기 잘 싫어서. 된 날만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좀 못하고 그랬었던 거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그렇죠. 또 좀 괴로워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그런 필요하겠네요. 과정이 무조건적인 필요하죠. 자기 피드백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연습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어쨌든 면접 연습을 내가 녹음을 해서 내 소리가 어떤지를 좀 짚어보라는 얘기신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나 봐요. 어때요? 생각보다 지금 여기는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고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모니터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실질적인 대학생들이나 취준생 분들은 잘 이런 안 하죠.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어. 그거 대신에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취업 스터디가 좀 약간 독약이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유인지 좀 들어봅시다. 네, 우선은 토익 스터디나 뭐 영어회화 스터디는 솔직히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토익 스터디나 영어 스터디 같은 경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들의 학습법을 답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커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잡히는데 취업 스터디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대학생들입니다. 다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다 같은 취준생들. 또래끼리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암담하네, 보니까 진짜. 다들 인터넷을 뒤져서 카더라 통신만 믿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저도 서로 안 된 친구들끼리 너 좋아. 너 이런 거 좋아. 이러면서 그렇죠. 서로 칭찬하고 네, 서로 안 되고 네, 그렇죠. 술 한잔 하러 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 스터디를 친구들과 같이 해봤는데 같은 또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또 맞아요.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하죠.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성공한 사람에게 아니면 현직 아니면 뭐 사람에게 굉장히 좀 그 근접한 친구들이 네네. 있다거나 좀 그런 게 좋을 것 그런 같아요. 사람들에게 네, 도움을 맞습니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연의 주인공은 뭘 더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사연 자체가 약간 자포자기 쪽으로 갔잖아요.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힘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 빠져 있을 시간에 경쟁자분들은 더 많은 스펙을 쌓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쉬지 말고 아. 계속해라. 쉬지 달려라, 말고 일하라. 정진해라. 너가 떨어진 것 따위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해라 이것인가요?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본인도 좀 쉬고 왔으면서. 그렇죠. 저도 아이슬란드 갔다 오고 휴가도 네. 갔다 오고 물론 제가 제일 초반에 여기 나와서 드린 말씀이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에 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면접을 보고 와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질문이 정확하게 기억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답변했을 때 면접관이 어떤 표정을 지었지라고 기억이 날 시간입니다. 복원 가능 그렇죠. 골든타임. 근데 여기서 쉬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쉴 시간이 아니고 어떤 질문을 받았고 내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네. 빨리 기록을 하는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면접 전에는 이제 셀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이후에는 와서 늘어지지 마시고 이 반성의 시간. 그렇죠. 복원 가능 면접을 복원할 수 있는 복원 가능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정리를 잘하라 이 얘기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모니터링 그리고 면접 보강 후에 이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네, 제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취업은 절대적인 상대평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아무리 잘났고 내 스펙이 굉장히 하이인 상태를 유지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놈이 나오면 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경쟁자라는 변수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경쟁자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 보자면 지금 이 시간에 쉬지 말고 지체 없이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정진해 맞아요.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이남규 아나운서가 좀 관련된 뉴스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쉬어봅시다. 마침 아이, 네. 너무 혼만 나갖고. 조금
제가 알아본 건 아닌데 우연히 또 네. 하나 뉴스를 찾게 됐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버몬에서 4년제 대학교 남녀 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이 겨울방학 계획과 취업 준비를 주제로 방학 때 꼭 해야 할 취업 준비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 네. 전체 응답자의 87.5%가 계획이 있다, 취업 준비할 게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방학 때 꼭 해야 할 취업 준비는 전공 자격증 취득이 5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영어 등 외국어 공부, 그다음 인턴십, 자기소개서 작성, 전공 공부,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그 뒤를 뒤따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12.5%는 방학 때 취업 준비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자, 저도 이 얘기를 보고 이 금수저인가 봐요.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요. 금수저. 제가 봤을 때 한 12.5%. 2%는 금수저일 것 같고요. 네. 한 10.5%는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생활이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겠고 하니까 알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잘 선택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알바도 사회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 알바해서 취업 준비를 안 할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알바를 해서 이것들을 제 자소서에 녹여낼 거예요. 라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그 육체적인 노동 그거 돈 버는 데만 혈안되지 말고 이걸 자소서에 녹일 수 있는 그렇죠. 또 내가 그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직군과 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게 그렇죠.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구원님 말대로 겨울 방학에도 사연 주인공 쉬지 말고 준비를 좀 거듭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좀 빡빡하지 않게 쉬어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비법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이제 아이슬란드 갔다 오고 뭐 차갑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래요. 엄청나게 차가운 말을 늦게 나왔어. 13분 만에 나와 그게. 예. 엄청나게 차가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은 다시 한번 한다고요? 그렇죠. 저 따뜻한 멘트 없습니다 오늘. 이분 큰일 났네. 예. 취준생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있으면 안 돼요. 취업 준비하면서 쉬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의 편법을 알려드리면 또 그 편법에 꽂혀서 노력을 안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쉴 생각 하지 마시고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엔 저희가 냉정하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시 얘기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취업인데 쉬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서 답이 뭐예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있다는 건가 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참 이게 뻔한 말 같지만. 네. 맞아요. 뭐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쉬지 말고 정진해라. 오늘의 이게 명언이었습니다. 되게 네. 뻔한 말 같지만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예. 본인이 쉼없이 하라고 또 우리 냉혈 네. 코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예. 마지막으로 이제 냉정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지금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따뜻하고 좀 그래요. 훈훈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슬란드스럽지 않게 네. 아열대스럽게 네. 네. 저도 한마디 좀 해줘봐요. 취준 네.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힘들죠. 떨어졌을 때 뭐 탈락의 연락을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코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는 소리가 있어요. 딱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하루 동안 진탕 퍼 마시든지 진탕 쳐 자든지 하고 오라고. 그리고 그 하루만큼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내일부터는 네가 떨어진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하라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너무 떨어진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항상 앞으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런 말을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여전히 차가워.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 후유 좀 빨리 떨쳐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끝나기 전에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지금도 좀 답답해하고 있을 또 부모님과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과 사연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저희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부모님 그리고 주변 가족의 고민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 02397-7984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이메일로는 giuseppegi@yna.co.kr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유명 컨설턴트랑 저희 MC분들께서 내일처럼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왜 떨어졌는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여러분이 그게 되셨으면 중요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준 연구원님과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